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내용을 살펴볼 텐데 좀 짚어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영상을 요약해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죠.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그날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저에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재판장님만이 아니고 지금 질문이 막 겉도는 것 같고 증인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해준 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그 국정원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본인은? 두 번에 걸쳐서 장시간 너무 좋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네 분과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종국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잘라가지고 좀 짚어볼 텐데 먼저 홍장원 전 차장이 어제 굉장히 작심을 하고 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따지는 듯한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반국가 단체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잡아드리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예, 반국가 간첩이라고 단체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아니 잡아드리라. 나는 누굴 저는 잡아드리라고 하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예, 그럼 누구를 잡아드리라는 반국가 겁니까? 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예. 내 그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네. 증인은 그 내가 다 잡아드리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거기까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한 부분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인정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해석하는데 결국에는 반국가 단체라는 건 간첩이라고 얘기하니까 홍장원 전 차장 그러면 한동훈 간첩이냐 우원식 간첩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본인이 부인해 왔던 건데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실토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잡아들이라고 실토했던 그 당사자가 홍장원 제1차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쌍방이 통화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럼 통화 내용 자체가 아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확증이 된 거니까 윤석열의 입으로 싹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한 건 사실이고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명단 논쟁이 붙긴 붙는 건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종북 좌파 또는 반국가 단체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이 종북 좌파인가요?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인가요? 아니, 그 당시 집권 여당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을 저렇게 얘기하는 상황 보면 예. 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어도 홍장원 차장에게 정확하게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했고 잡아들이라는 대상은 체포 명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저 다 보는 입장에서는 예.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어제 본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토설했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홍장원 전 차장이 좀 굉장히 좀 뭐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홍장원 차장이 이제 증인으로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됐던 게 결국 이제 메모였었잖아요. 예. 휘갈려 쓴 메모. 이제 그게 뭐 일종의 뭐 지렁이 같기도 하다고 뭐 난수표 같기도 하고 뭐 암호 같기도 하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꾸 그 증거에 대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자꾸 그 신빙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이참에 작심하고 아마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이른바 버전, 수첩 버전에 대해서 자꾸 해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말이 약간 꼬이는 것도 있어요. 뭐 포스트잇은 분명히 아니고 일단 메모지였고 그 참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과연 여인영 사령관을 통해서 뭐 했든 싹 잡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거기에 천착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른바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그런 증거를 본인이 여기서 확보하고 더 이상 이 논란을 종식시키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의 말을 싹 다 잡아들이는 건 지시한 건 맞지 않느냐를 유도한 것 같고 거기에서 그 말이 맞다면 대통령은 나는 반국가 단체하고 간첩을 당연히 당신이
국정원 1차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 라고 이제 반격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명단을 다시 얘기함으로써 예. 또 다른 반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공방으로 놓고 봐서 예. 홍장원 차장을 증인으로 왔을 때는 얻은 게 별로 이게 좀 남는 장사라든가 이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측을 소명하는 데 입장에서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사안이라서 예. 앞으로 홍장원 차장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지 않아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논리는 반국가 단체는 간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한동훈 우원식 의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빨갱이라고 얘기했다는 그 증언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봤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이제 있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하는 그 빨갱이는 네. 쉽게 말해서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들. 네, 진짜로 뭐 간첩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우파 진영에서는 그냥 요즘은 나쁜 사람은 그냥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 대한민국 와가지고 살기도 있는데 누가 간첩 활동합니까? 지금 주가도 막 올라가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경제 활동을 간첩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하는 이 반국가 단체 간첩 이런 사람은 정말로 이 북파 공작원인 게 아니라 그냥 나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하여튼 좀 센 사람한테는 오히려 강한 모습을 못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말을 원래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왔을 때는 묵비권 행사하려고 했다가 살살 막 얘기를 거니까 본인이 막 스스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검사로 살면서 네. 본인이 강압적으로 질문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예기치 못한 반론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 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 날의 저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누구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이걸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말까지 해요. 당신 만약에 안 잘렸다면 네. 이런 얘기 안 했겠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네. 바로 홍장원 차장이 그럼 저한테 뭐 불법을 얘기하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나중엔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잘못 걸렸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신 거죠. 유기찬 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 근데 이제 싹 잡아들여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그 변론 과정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변호인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실제 그때 이제 왜 저런 신문이 나오냐면 홍장원 씨가 국회 정부위원회를 만나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여기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령부를 나중에 뭐 지원 물적 인적 지원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공수사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간첩을 얘기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은. 예. 근데 거기에 그 홍장원 씨 얘기에 의하더라도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런 명령을 받으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누굴 잡아들이는 겁니까? 물어봐야죠. 그래서 본인은 그거 물어보지 않고 나중에 여인영 방첩사령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인영 사령관이 안 받아요. 전화를. 받고 끊든지 안 받고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통화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메모를 적었다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색하긴 하죠. 왜냐하면 여인영 사령관이 대통령의 명을 받았으면 당연히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협조를 구하든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홍장원 씨가 더 적극적으로 몇 번 전화를 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어떻게 도대체 사태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뭔가 홍장원 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상자 특정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치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싹 잡아들여라고 했는데 대공수사권 얘기도 나왔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사람 이름 얘기 안 했다는 것은 홍장원 씨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인영 방첩사령관부터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여인영 사령관에 전화 온 게 아니고 본인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같은 상황 전개가 명확하진 않다. 아직까지는. 네. 아니 이거 듣고 여인영 사령관 얘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홍장원 차장이 갑자기 그냥 여인영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요?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상식적으로. 저는 그러면 이번 기회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얘기했던 비상계엄이라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싹 잡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잡아들이는 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 의하면 11월 초에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명단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여인영
전 사령관이 고민을 해서 나올 만한 인물군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뭐라고 예를 들면 예. 한동훈 전 당대표를 갖다가 명단에 집어넣고 예. 뭐 이런 것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본인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양정철이라는 사람도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제가 이미 기획된 거죠. 기획된 예.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 그거 여인영한테 물어봐라고 얘기했으니까 물어봤겠죠. 그럼 예. 제가 볼 때는 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은 윤석열 스스로가 재판정에서 자기가 싹 잡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체포 명단을 갖다가 다 소설 제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예. 그게 아니다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추정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증거에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장원 씨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3번의 전화를 했다고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했더니 막 시끄럽고 바빠가지고 끊었다 그래요. 여인영 사령관이. 그다음에 2번, 3번째 했을 때 그러니까 마치 지시를 여인영 사령관이 한 게 아니고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위치 추적해달라고 자기가 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적극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이게 사전에 기획이 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한테 얘기를 해놓고 예. 그다음에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차장한테 자 들었듯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딱딱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 안 됐다는 됐다. 거예요. 왜냐하면 홍장원 씨가 전화했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바쁘다고 끊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에 관련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 예. 부분은 아직까지 치밀하게 연결은 되지 않는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사전에 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도 좀 기가 막힌 게 나왔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계엄 전에 본인 휴대폰으로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을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사전에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빨갱이라고 한 것을 여인영 사령관도 그 사전에 다 듣고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일 때 예. 근데 왜 여당 대표인 한동훈도 잡아들이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뭐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예. 근데 홍장원 차장의 말은 한 번도 본인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에?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니 조태용 국정원장이 해외 가 있으니까 나 그래서 당신한테 국정원 잘 관리하라고 전화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조태용 국정원장을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에게 10시 53분에 전화했는데 이미 9시에 조태용 국정원장을 만났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 중간에 있는 인물이 여인영 사령관입니다. 이 여인영 사령관의 역할을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것이 말씀이십니까? 아니고.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마지막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하나는 피고인이라고 불렀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뭐예요? 내가 검찰총장까지 한 그렇죠. 대통령인데 그런 거를 부탁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영 전 사령관이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시 사실은 군의 통수권자와 방첩사령관은 지시여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시고 상명하복이어야죠. 네. 통수권자일 건데 부탁이라는 말을 표현한 건 아마 이제 중간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도 살짝 이제 그 친소 관계를 적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중간 고등학교 후배라는 생각을. 근데 내가 총장을 지내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의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그걸 선거를 통해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삼부요인에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다 체포하라고
내가 방첩사에게 지시했겠느냐? 내가 설마 그렇게 지시? 내가 했겠느냐? 그럼 증인은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보지 않았느냐? 국정원 1차 향침되는 사람이면은 예. 이게 그냥 이게 대통령이 정말 지시했을까? 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방첩사령관이 뭐 자의적으로 했다거나 뭐 아니면 다른 루트로 이 명단이 작성됐다는 생각을 안 해봤느냐고 하니까 바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하기하는 예. 거죠. 그러면 이제 방첩사령관의 책임 떠넘기는 거냐 하면서 이제 피고인이라는 용어까지 썼는데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이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저는 재판장이 아닌 사람 증인이 저는 저렇게 쓴 건 좀 부적절했다고 봐요. 어쨌든 같은 증인과 어떤 물론 이제 윤 전 대통령 피고인이긴 하죠. 예. 그렇다고 해도 그 본인이 한때 모셨던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법정에서 뭔가 기싸움에서 누르는 듯한 용어를 쓰는 거는 저는 그건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좀 전에 윤 변호사도 좀 지적을 했지만 국정원 사실 1차장이면은 예. 국내 모든 대공첩보뿐만 아니라 국내 정보까지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조금 더 이거를 여인영 사령관 외에도 입체적으로 조금 더 좀 여러 가지 루트를 좀 해볼 생각은 없었고 또 조태용 원장이 그때 출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한테도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아마 대통령 윤 전 대통령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걸 대통령이 단순하게 지시했다고 받아들여서 바로 방첩사령관에게 확인 전화해가지고 그걸 받고 이걸 믿느냐? 아마 대통령은 그거를 증거 능력으로 문제 삼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방들은 예. 뭐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근데 저는 어찌됐건 이 홍장원 증인과의 이 논박을 통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논리와 설득 구조가 예. 조금 뭐 더 압도한다보다는 좀 밀리는 듯한 느낌 그런 예. 걸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바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성 장군 저희가 보기엔 높아 보이지만 군통수권자 그 우리나라 고위직들 얼마나 많은데 단순히 삼성 장관이 그 국회의장,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잡아들이는 명단을 작성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은 윤석열 통화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집행을 안 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집행을 안 한 거고 또 국정원장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아,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국정원장이 그냥 외면해보고 나가버렸잖아요. 이런 네. 일이 벌어진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매우 비겁하고 비열한 피고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범죄 행위를 누가 한 거냐? 자기의 고등학교 선배와 후배가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내가 지시 안 했는데 그래도 군병력 특정한 보냈다고 언론사에다가 예. 본인이 직접 보낸 거잖아요. 이거 반란행위예요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자기 후배인 여인영 사령관한테는 예를 들면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예를 들면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와 무관하게 이 내란 행위를 벌였다라고 본인이 재판정에서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던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저런 비겁한 행위를 하면서도 저는 사람이면 저렇게 예를 들면 거짓말하면 낯짝이 좀 빨개지거든요. 얼굴이 하나도 빨개지지 않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예. 이미 짜고 들어왔구나. 저런 거짓말을 할 생각 갖고 왔구나. 예. 아, 우리가 어떻게 저런 대통령을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재판이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죠. 자 보세요. 윤 전 대통령이 그 홍장원 씨한테 전화를 해요. 한 건 다 인정이 되는 거죠. 예. 해서 뭐 싹 잡아들여. 뭐 이번 기회에 대공수사권을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거기서 본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정도의 대통령의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여인의 인형한테 전화하면 안 되죠. 홍장원이가 전화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왜냐하면 홍장원 전화해가지고 여인형한테 묻잖아요. 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끊고 세 번째 통화가 됐다고 해요. 그때 뭐 명단을 불러줘가지고 본인이 이제 메모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메모까지 정합해가지고 대통령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명단을 잡아들이라는 거야? 그럼 대통령이 다시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통상. 그렇게 중차대한 일이니까.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애당초 대통령의 전화가 너무 확실했어. 네. 누군가를 뭐 불법적인 이런 사람들 잡아들이는 거였어. 그렇게 알았으면 여인형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요, 저것도. 조태용한테 바로 갔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도 대통령의 전화를 통해서 본인이 들은 정보는 확실치가 않은 거였던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반박을 하는 거 적절한지 않은 것 같고. 예. 그것도 상식적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예. 지금 방첩사가 한동훈, 뭐 이재명, 우원식 잡으러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대통령에게 확인을 해 볼게라든지 아니면 하라든지 말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내일 아침 회의 때 봅시다 이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은 그럼 조태용도 사실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네. 이 내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으로서 이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가담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홍장원 차장에게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또 피고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예. 법정에서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앞서도 말이 나왔지만 어쨌든 홍장원 차장이 봤을 때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체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제가 봤을 때는 딱 규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끝났을 때 본인이 최고 통수권,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이미 다 벌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각이 다 맞춰지면 정황의 증거가 맞는데 이걸 자꾸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홍장원 씨도 자, 그 정도의 정보를 들었으면 국회 보고해야죠. 뭐 국정원법에 따라서 예. 국회 보고해야죠. 그런데 조태용 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이거를 논의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얘기한 취지나 동기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씩 다르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진행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볼 때 이런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예. 홍장원 씨도 뭐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움직인 동선도 그렇고 예. 그게 그다음 박선원 의원하고 또 문자 주고받고 예. 이건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는 국회 자체 정보위원회 소집해가지고 보고를 해야죠. 그렇게 안 했다고 조태용 원장 구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흐름 자체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예.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 본질에 혼선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체포 명단이 있었냐 없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홍장원 전 차장에게만 있는 메모가 아니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도 나왔고 네. 경찰의 체포 명단도 나왔고 이 명단이 거의 90%는 얼추 맞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왜 이 내용을 가지고 홍장원 전 차장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적어도 여기에 네. 대한 기획이 있었고 이것을 집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체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는 불법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그 불법적인 행위를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면 여인영, 홍장원, 그다음에 경찰 이 세 사람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영입니까? 아니잖아요. 윤석열 씨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바이어스는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또 본질이 하나 있죠. 저걸 왜 그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지금은 이제 이게 밝혀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자, 그 당시에 이 홍장원 씨가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 했어요. 이 사람들. 이거 합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그것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을 주장했었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화에 마치 대통령이 이렇게 이 사람들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해요.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홍장원 씨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전화 받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잡아들여 이런 전화 받고 그다음에 방첩사령부로부터 명단을 받고 두 개 합치니까 대통령이 이런 지시했다라고 본인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런 사실이 벌어지기 전에 국회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의결된 거예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고 만약에 그거를 사실 그대로 얘기했으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이게 있었던 너무 거예요. 옛날 얘기로 단정을 하면서 말씀하셔. 아니 단정이 아니죠. 네.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탄핵이 됐다는 거는 아니, 단정. 그때 그래서 국민의힘이 찬성을 한 거죠. 일부가.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네. 내린 것처럼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와서 갑자기 기자회견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장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는 신빙할 수 있는 루트로부터 이런 걸 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거 물론 지시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아직 모르죠.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김종국 행정관님 말씀처럼 누군가 뭐 체포 지시가 명단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요는 뭐냐면 우리 아직 추정이잖아. 이게 체포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직 밝혀지거나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죠. 근데 이미 그 전루로 가면 이미 그때는 그게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추진된 거죠. 그때 만약에 이런 정도의 사실관계가 밝혀졌다면 썼다면 탄핵이 됐을까 안 됐을까는 모르는 거죠. 아니 불법 계엄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듣고 네, 넘어갈게요. 불법 계엄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런 불법 계엄을 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너무나 막강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된 거예요. 그 탄핵 이후에 그건 다르죠. 그 국내심 내부 사정은 그러니까 달랐어요. 내부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 많은 아니 국민들이 당위성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많은 국민들이 그때 왜 국민의힘의 있었던 내부 사항에 정부가 대해서 따져봐야 고민을 되는 해줘야 거지. 됩니까? 네? 불법적인 아니, 내란을 계엄은 벌였으면 부당하다고 나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엄을 옹호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는 전략적 이유 때문에 반대했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형이 확정된 이후에 그때 대선을 치른 게 낫다. 그래서 하야설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전략적 여기까지 판- 할게요. 여기까지. 정치 공부한 건 네, 다른 여기까지 거죠. 할게요. 지금 뭐 아니 계엄에 대해서 마치 여기까지 할게요. 아예 그럼 질문 안 드립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주시지 마세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 알아서 군병력 투입했다고 했죠.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까지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는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펄쩍 뛰었죠. 이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안 된다고 제가 딱 잘랐고 그래서 장관이 아마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전부 올스톱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에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한다는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여하며 살기 바랍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국정원 출신이긴 합니다만 윤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를 비교해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일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논란 속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그 방어 구조는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큰 설계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행동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했고, 나는 구체적으로 아주 내가 디테일하게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 설계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오버한 측면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계엄의 이제 6시간, 그러니까 4시간 계엄으로 이어진 것이다. 예.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과정에서 나는 내가 법리적으로나 뭐나 과연 그렇게 내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의 대통령으로서 내가 그렇게 했었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은 어쨌든 가치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가치 중립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많은 생각들 하실 겁니다. 골목 성명이라는 걸 혹시 많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할 텐데 예. 백담사 가기 전에 이제 그 골목에서 이제 뭡니까 자기 옛날 그 관료들을 이제 자기 참모들을 데려다 놓고 그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백담사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골목 성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 얘기가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뭐 조직폭력배 보스냐, 뭐 대장놀이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간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사법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이 있다 그러면 예.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본인의 책임을 귀책 사유로 인정하면서 일을 끝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이게 또 더더군다나 생중계되다 보니까 조목조목 사안사안별로 드러나는 점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결국에 본인이 이건 모두 최종 책임은 내가 집니다라는 얘기보다는 사안사안별로 설계했던 사람과 집행했던 사람이 조금 과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 그거를 단순히 뭐 이렇게 책임으로서 등치시킬 문제인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예.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도 국정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예. 조금 왜 아랫사람 챙기지 못하느냐고 타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사실 뭐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 얘기도 저 재판에서 나오고 해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주의 깊게 본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저 재판.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최종 이제 우두머리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부하 공범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건이 서로가 증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으면 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다투지만 이미 이제 대세가 기울어버리고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버리고 그런 상황이 가면 변호인들의 조력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건의 우두머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네. 제가 이거 갈 테니 부하 직원들은 뭐 이렇게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의 정서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저런 이유로 갑자기 김영현이가 했다느니 뭐 여인영이 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전가를 해버리니까 사실 이제 국민적인 정서도 이게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대목이 홍장원 전 차장의 해임 문제도 거론이 되는데 이게 헌재에서도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의도로 나왔을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한테 전화 안 하는데 전화를 하면 그 전화 자체가 경려성 아닙니까? 그죠? 계엄 관련 어떤 임무라고 하면은 국정원장한테 주지 않았겠어요? 국정원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에게 네네.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자, 질문하십시오. 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그래도 그 이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 국정원 저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본인은? 방금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대답 안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윤기찬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질문 안 하신다 그랬더니 해임 통보를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 이거 왜 물어봤을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억하심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걸려서 문제 제기를 했죠. 본인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이걸 좀 의논하자라는 식의 건의를 조태영 원장한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해임했다는 게 이제 조태영 원장의 얘기고, 그다음에 홍장원 씨는 본인이 이제 말을 안 들어서 해임했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해임을 안 했으면은 똑같이 그 원래 진실을 얘기했을 건데 해임을 했기 때문에 약간 진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증언의 어떤 신빙성을 탄핵하는 건데 저 부분은 사실 제가 윤 대통령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저런 그래요? 식의 그 탄핵 절차보다는 예. 왜냐하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게끔 증인신문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명확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내가 명확히 누굴 잡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냐 안 했냐. 그럼 안 했다. 그다음에 근데 왜 했다고 하느냐. 그건 나의 추측이다. 이런 식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추측이란 단어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홍장원 씨가 거기에 더해가지고 역공하는 식의 이 증인신문이 예, 이루어져서 저는 그거는 증인신문의 방법상의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아니 개인적으로. 그런데 검찰총장까지 한 검찰 출신의 베테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증인신문을 진행한 지가 오래되셨죠. 대통령께서. 네, 그러니까 결재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이제 마음이 급하셔서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당황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질문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예. 내가 사실은 이건데 저게 나오는 게 당황스러운 역공이 나오는 거죠. 원래 이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당황스럽다 보니까 꼬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짧게 질문을 하고 왜냐하면 홍장원 씨가 경험한 사실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 내 전화 받을 때 누구 잡아들인 적이 없었냐 있었냐. 그다음에 당신이 먼저 여인영 사령관에 전화했냐, 여인영부터 전화를 받았냐, 몇 번 했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여인영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홍장원 씨와 셋이 같이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 여인영 사령관에 관련된 건 묻지 말았어야 돼요. 이런 증인신문의 방법들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전화한 대목도 헌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경려성 전화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바로 홍장원 전 차장이 그러면 나 전화하기 전에 만났던 조태원 원장에도 똑같이 얘기했냐고 되물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기억나십니까? 추경호, 나경원 의원들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냐? 할 일이 없어서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국정원 차장한테 전화해서 야 격려할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격려 전화했을 뿐이야. 국정원장한테 내가 지시를 하지 왜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했겠어? 그냥 격려하려고 한 거야. 전 이 말 자체가 이 상황 속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가 아니 그 상황이 그게 됩니까? 라고 되물어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계속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다른 데로 전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화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저걸 공개재판소에서 지켜보시잖아요. 예. 그럼 누가 거짓말하는지 명확히 알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본인이 해고권자인데 본인이 해고를 했으면 안 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인사권자로서 제가 볼 때 진짜 비겁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고 그걸 통해서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갖다가 어떻게든 혼선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매우 비겁한 어떤 진술들을 통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저런 양반이 검찰총장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 짧게 이거 또 계속 아니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면 제가 이 국면에서 살짝 저게 다른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비슷한 각도로 볼 사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제 생중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이나 그다음에 그 대북의 돈 준 사건 이걸 보더라도 아직 진실이 뭔지 모르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도 이낙업 권자인데 어쨌든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거고.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은 사실 그러지 않았을 거야라는 관점으로 보면 황당하지만 그게 아니고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이게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걸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신 거겠죠. 어제 저희가 말로는 전해드린 내용이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김계리 변호사를 지목해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건데 그거 영상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셨죠? 반출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어처구니 없는데 김일 변호사님 그거 기억 못 하세요? 아니요, 증인이- 제가 그때도 제가 그랬지만 보여줬죠.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건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지금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거기까지 저 서로 민감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홍장원 전 차장이 좀 마음을 먹고 나왔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어제 보면. 근데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오늘 윤기찬 변호사의 말에 동의하는 거는 네. 대통령의 변론 전략과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이 별로 썩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타격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 사건과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꺼내서 반격의 빌미를 줘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정말 가장 그 김계리 변호사가 묻고 싶었던 것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증거의 불법적인 그런 사안이 그게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본인이 묻고 싶었던 건 정말 반의 본전도 못 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변론 전략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전 차장이 마음을 먹고 왔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너무 허술하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전혀 공격이 먹히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홍장원 전 차장의 존재감만 부각시켜주고 그 논리의 정합성만 자꾸 인정시켜주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보유했다는 그런 공격 포인트들은 그거 어디서 구했어요? 라고 일종의 메신저 공격까지 돼버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이런 식의 변론 전략이 과연 이게 효과적인지는 정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해서 그 혐의,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질문들도 변호인들이 많이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는지 한번 그것도 보겠습니다. 증인은 해외 안보 정보 수집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우크라이나 파견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내 금융 파트에서 근무하는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을 데리고 갔죠.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저희 직원인데요. 맞죠? 네. 아니,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아니, 설명할까요? 맞죠? 국내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시간은 주셔야죠. 해외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북한 정보 부서도 데려갔고요. 경제안보국의 몇 명을 출당 침해 포함시켜라. 파견에는 베테랑 요원인 2급 내지 3급 요원을 데리고 가는데 그렇지 않죠. 뭐 다 늙은이만 데려갑니까? 도리어 혼자 전쟁터에 가는데 팔팔한 직원도 데려가야죠. 지금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폐간된 언론 아닙니까? 다음에 저기 아까 그 헤드라인에 보면 다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그걸 증인 당시 술이 많이 돼서 대통령과의 통화를 잘 기억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만취가 됐길래 대통령이 얘기한 걸 못 알아듣겠습니까? 저희가 두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국정원 돈으로 건물을 산 적이 있냐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건데. 저 변호인들 왜 지역적인 문제들을 질문한 이유가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나름의 이유가 아니라 예. 변호 전략이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변호사들의 실력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왜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냐면 네. 제가 느끼기에 정말 이 변론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정말 이 재판에서 이기고 싶으려고 죄를 소명하려고 하는 이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냥 저들은 이념적으로 만난 사람들 같아요. 그냥 같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같은 철학적인 이념을 가지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그 팩트가 아닌 자꾸 지엽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어떤 검사 출신 법조인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홍장원이 오히려 베테랑 검사 같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처음에 신문을 할 때 배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 피고인, 신문을 하는 사람의 생각을 묻지 말고 결과, 사실, 경험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취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자꾸 뭐 건물 이런 것들은 재판과 상관도 없고 예. 사실 결과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팩트와 관련해서도 아니 김계리 변호사가 아무리 뭐 지식이 많다고 국정원에서 수십 년 일한 홍장원 차장보다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의혹이 앞서서 정신적으로 이게 흠집 내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저렇게 대치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들도 이게 조금 이념적인 문제로 좀 접근하지 말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 주고받아야지 예. 그나마 나은 변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보입니다. 방금 전에 윤기찬 부위원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질문들을 했다면 저기도 근데 저기서도 쓸만한 질문은 딱 저거 하나죠. 술 많이 취한 거다. 근데 저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예. 그날 술을 어느 정도 마셨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술 취했냐 안 취했냐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탄핵하는 방법, 탄핵하려고 하신 말씀들인데 문제는 저렇게 사람을 탄핵하면 안 돼요.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뭐 과거의 어떤 전력이나 이런 걸 탄핵하면 안 되고 네. 그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술이 취했냐 안 취했냐를 어느 정도 술 마셨냐, 보통 주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혹시 잘못 기억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를 간접적으로 묻는 그런 그렇죠. 탄핵 방법. 그거를 이제 주장하고 싶은 그랬어야 거니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정원으로 저 건물 샀냐 저 부분도 왜 저걸 물으셨는지 취지는 알겠지만 예. 그렇게 탄핵에 큰 기여는 못한다. 아니 근데 저 자리가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이어가지고 준비를 해오는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하루 전인가 그 전길에 이제 검사 주심을 했고요. 예. 사실 홍장원 씨에 대한 그 탄핵을 위한 반대 신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홍장원 씨 스타일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변론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때도 증인신문을 했으니까. 예, 예. 그때 이런 식의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 잘하셨죠. 의견을 물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의견을 물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짧게 물어서 그 사실관계를 나열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그 어떤 평가도 하면 안 돼요. 예. 그건 나중에 변론조지서를 낼 때 하는 거고 예. 그건 재판장이 다 보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게 되면 그 내가 한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또 평가가 증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 예. 했어요.